예, 오늘 우리가 서비스 품질하고 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와 막상 현실이 똑같아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품질이 불량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갭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비스 품질하고 갭 모형에 대해서 보시고 서비스 품질은 구체적으로 뭐가 형성돼야만 우리가 서비스 품질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갭이 형성되는지 그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고 어떤 걸 잘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간파를 해야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겠죠. 잘하자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뭘 잘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품질과 갭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해서 서비스 특징, 서비스의 특징 제가 4가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 다 하시나요?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되는데 서비스의 특징 4가지. 서비스는 네? 네, 회장의 동시성. 예, 그렇죠? 예.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형태가 없다 그래서 소멸성은 재고로 보관이 안 된다. 재고가 즉시에 소멸된다는 거고 형태가 없다 그래서 무형성. 또 뭐 있죠? 오늘 점심 때 맛있는 꿀을 드셨나 봅니다. 밥맛이 꿀맛 같으셔서. 네. 일단 먼저 그 강의 안대로 그냥 그 절차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그럼 서비스 품질 도대체 넌 뭐냐라고 해서 이제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 품질은 우리가 기대 서비스 있죠. 우리가 무언가 하러 가면 기대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 기대치 만약에 100을 기대하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대치와 제공 서비스 고객님이 100을 기대하고 오셨는데 우리가 100을 제공했다. 그러면 우리 서비스 품질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고객님이 100을 기대하고 오셨는데 우리가 뭐 70만 하셨다, 50만 했다 이러면 이제 불량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이라는 건 중요한 이슈죠. 기대와 제공. 그러니까 바라는 거와 실제 우리가 드린 제공한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이 척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우리가 매저먼트 어느 정도 이제 수치화해서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은 정의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 기대하는 거, 바라고 오신 거와 우리가 제공해드린 거에 의해서 그 척도에 의해서 서비스 품질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특정, 그죠? 서비스의 특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있듯 이 세상에는 이제 사람이라는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장에서도 거래되는 그 사람과 똑같이 시장에 거래되는 모든 걸 상품이라고 표현하고 그 상품 중에 남자와 여자와 구분하듯이 제품, 공산품하고 서비스, 우리 인적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이 2가지를 나눕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라면 남자는 저는 제일 강한 장점이 전쟁을 하는 완력이 있다는 거고요. 여성은 출산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이렇게 서비스하고 제품도 아주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냥 드러내놓고 큰 특성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제품이라는 친구는 형태가 있죠. 그러나 우리 서비스라는 친구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이라는 친구는 이 동시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동시성이죠. 그러니까 분리되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제품은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만들어 놓고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산과 동시에 바로 소비자에게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서비스의 특성이 동시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는 것들은 다 똑같고 한결같은데 일반적으로 품질이 물론 제로 디펙트에서 이제 결점을 무결점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품질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비스는 품질이 저마다 다 달라요. 일단 제공하는 제공자, 그러니까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시술력도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디자이너 선생님이 완벽하게 실력을 갖췄다 해도 재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고객님의 모질 상태, 모량, 두상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품질이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멸성입니다. 그러니까 소멸성이라는 건 재고로 보관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산품은 만들어 놓고 쌓아놨다가 그러니까 여름에 열심히 난로를 만들어 놨다가 겨울에 팔아도 되는데 우리는 만들어 놓고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자마자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재고로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4가지 특성은 확실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언제든지. 그래야 무슨 의사결정할 때 헷갈리질 않는데 제품하고 서비스에 대한 그 특성을 구분하지 못하시면 나중에 제품 마케팅에서 써야 될 전략을 서비스 마케팅에다가 도입을 하고 또 서비스 마케팅에 어울리는 걸 제품에다 도입해서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샵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집중적으로 어떤 세일즈를 한다. 그러면 공산품은 한 3개월치나 6개월치를 일시적으로 세일을 하면은 고객들이 다 사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대량 구입해 가지고 한번 세일을 하게 되면 평소와 매출과 같은 매출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놓고 품목을 계속 바꾸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 미용실 같은 경우는 펌을 대량 세일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1년에 한 3번이나 5번 펌해야 되는 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 전략도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비슷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지금 측정하기 위한 서비스의 특성을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다 딱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무형성, 그 다음에 동시성, 그리고 이질성, 소멸성. 이거에 대해서도 경영 전략이 다 수립이 되잖아요. 그죠? 무형성,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형태를 하니까 시술 사진을 남긴다든가 브랜드 관리가 유별나게 중요하고 한 게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무형성이 특히 중요하고요. 동시성은 항상 고객이 시술에 참여해야 되니까 참여하기 좋은 그곳이 바로 어디죠? 상권 좋은 데가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이 동시성은 위치, 장소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또 타이밍, 시간에 의해서도 이루어져요. 반드시 시술할 때 고객이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 좋은 시간에 오픈을 해야지 우리들 편리한 시간에 오픈을 하면은 동시성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시성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이질성도 마찬가지죠. 품질이 다 다르니까 같은 미용실에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 샵에 갔는데 이 샵에서도 A 선생님하고 B 선생님하고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다른 거예요. 품질이 다르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불신이 형성됩니다.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 A 선생님이 100을 했는데 B 선생님은 더 잘한다고 150을 제공한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0하고 150 사이에 갭이 생기면 바로 이때 불만이 형성이 돼요. 그냥 차라리 계속 100으로 서비스하는 게 어쩌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질성에서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공산품은 품질을 올리면 이번에 A 기능을 하나 더 넣으면 전체 품질이 올라가지만 우리 서비스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질성에 대한 것도 그래서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는 일반적으로 매뉴얼화 그 다음에 디자이너 선생님들을 시술을 표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 기술을 가진 분들은 이 표준화 매뉴얼화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치를 떨도록 거부를 하세요. 네, 정말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미용실에서 뭐 쓰는 게 다 똑같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전지점에서 전등이 똑같다. 그러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한 전등만 대량 구매해가지고 다 나눠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는 예를 들어 사이즈 10, 어디는 15, 어디는 20 이렇게 다 다르게 쓰면 나중에 전구를 공유할 수 없잖아요. 샵에 가면 우리가 클리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깡이요. 바리깡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델로 같이 쓰면은 같은 하나로다가 다 수리도 되고 AS해도 교환도 쓰고 쉬울 텐데 충전기도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가위도 같이 쓰시라 그랬더니 가위는 손가락이 다 달라서 안 된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손가락만 맞추면 되잖아요. 예,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예, 손가락만 무슨 얘기냐 손가락 크게 하고 손가락 마늘 링만 그때그때 껴가지고 자기 링 표준만 탁탁 끼면 어느 가위든 예, 할 수 있을 정도로 표준화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야 가위 망가져 갖고 뭐 시술을 못하고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뭐 바쁠 때 보면 다 빌려 쓰시는데 표준화하자 그러면 엄청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질성 그다음에 예, 소멸성 우리 예, 재고로 보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재고로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수요 공급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결론은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재고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바쁠 때 전원 출근, 한가할 때 예, 휴식하고 교육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바쁠 때 뭐 휴식하고 이러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 소멸성하고 생각해 보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성수기, 비수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는 이런 특징이 있다. 오늘 지금 하는 건 뭐죠? 서비스 품질. 그 품질과 갭, 격차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특징 4가지를 먼저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요거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가지를 상세하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서비스 품질 측정. 서비스 품질 측정은 어떻게 하냐? 예, 서비스 퀄리티라고 해서 예, 서브 퀄이라는 예, 서비스 측정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서비스 퀄, 측정 모델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기대 서비스와 제공 서비스의 차이가 서비스의 품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 서비스하고 일반적으로 제공 서비스가 같으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기대 서비스하고 제공 서비스가 같으면 예, 일반적으로 만족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기대 서비스보다 제공 서비스가 부족하다. 이러면 어떻게 표현하죠? 예, 이러면 불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 서비스보다 제공 서비스가 높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예, 맞습니다. 대박, 감동이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님의 기대치가 어디인지를 측정을 해놓고 그 기대치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서비스는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은 캡사이신인가 이게 있어가지고 위에 부담이 된다. 그래도 마늘 좋다고 선호하는 분은 마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청양고추를 좋아하는 분 계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청양고추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원하면. 저도 청양고추 먹어보면 이게 매콤한 게 입맛을 아주 싹 돌게 하지 않습니까? 예, 위 아픈 건 2번째예요, 일단은. 예, 그렇듯이 고객님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거, 그거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거기서 이제 한 수 더 뜨면 그 욕구까지도 예, 리드할 수 있으면 되죠. 충분히. 예, 마늘이 어떻기 때문에 마늘을 어떻게 잡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건강에. 예, 고추는 어떤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드시면 더 좋겠다. 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설명을 드리면 욕구마저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이제 참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오늘 수업 내용에서는 빠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어쨌든 기대하는 거, 그거야 우리가 얼마나 제공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 품질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은 뭘 기대하는가, 이걸 측정하는 예, 요소가 뭔가를 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또 서비스 퍼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서비스 퍼프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서비스 성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혹시 앞에 거 기억을 하셨다면 앞에 거는 뭐였었죠? 고객님이 기대하는 거와 우리가 제공하는 거의 차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 이거는 예, 서비스 퍼프는 뭐냐면 그냥 제공 서비스에 의해서만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고객님이 100을 원했는데 우리가 80을 제공했으면 우리는 20만큼의 불만이 형성된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서비스 퍼프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80이냐 100이냐 이거에 따라, 그러니까 고객님의 욕구가 아니라 제공한 사람들의 서비스 품질이 어떠냐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절대평가다. 여기는 고객님의 욕구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제공한 거 가지고만 잘했나 못했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지역에는 고객님이 100을 원했는데 전부 제공한 게 70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만 30이 형성되는 건데,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디는 갔는데 고객님들이
60을 선호했어요. 그럼 70을 했으면 플러스 10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 10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여기서는 고객이 100을 원했어도 70을 했으면 서비스 품질은 70인 거고, 고객이 60을 원했어도 70을 제공했으면 서비스 품질은 70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거하고, 이 앞에 거는 상대평가, 그러니까 고객님하고 제공자하고의 어떤 상대적인 평가를 한다면, 이 뒤에 서비스 퍼프는 그냥 절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쪽이 조금 더 접근성이 높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더 옳다고 주장하는 건 제가 생각에 고객지향적인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 퍼프보다는 서비스 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 5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 5가지. 첫 번째는 유형성이죠. 그죠? 여기서 유형성은 또 앞에 무형성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저번에 마케팅 공부하면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리적 증거라는 걸 그때 공부하셨었어요. 물리적 증거가 이거죠. 피지컬 에비던스. 그러니까 외형적 단서라는 겁니다. 외형적 단서가 뭐죠? 우리 샵에서 대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외형적 단서가 뭐죠? 네, 인테리어 이런 게 대표적으로 외형적 단서입니다.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복장, 시설 짓기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들이 외형적 단서가 됩니다. 그 다음 신뢰성, 신뢰성은 정확하게 수행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응답성은 즉각적 반응입니다. 즉각적 반응. 뭐 요구했는데 네 하고 화물차서 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빠릿빠릿하게. 그래서 얼마나 응답성이 좋으냐. 그 다음에는 확신성입니다. 확신성은 뭘까요? 제공자가 예를 들어 우리 샵에 가면 왜 고객님들이 원장님을 선호하시죠? 실제 원장님들이 시술을 더 잘하시나요? 네. 그냥 바로 이 확신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원장님은 잘할 것 같다는 거죠. 왠지. 그래서 여기서는 계급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부원장, 뭐 실장 이러면 일단은 조금 더 먹혀주죠. 그러니까 이 조직 내에서도 불평등이 되게 많아요. 계급장이 같아도 매출이 같을까 말까 하는데 경력도 많은데다가 계급장도 자기는 달고 있어요. 이러니 이게 이길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에서 좀 불평등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이제 공감성이죠. 감정의 수용입니다. 감정의 수용. 공감하고 동감은 다릅니다. 그죠? 공감하고 동감은 다른 거예요. 서비스는 공감을 하는 거지 동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고객님들하고 우리가 공감하고 동감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수용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가지고 서비스 품질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한번 측정을 순간순간으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외형적 단서 우리 몇 점일까? 우리는 정확한 수행 우리는 몇 점일까? 우리는 즉각적 반응 몇 점일까? 그리고 제공자의 능력 우리는 몇 점일까? 그리고 감정의 수용 우리는 몇 점일까? 이거 측정하면 바로 이게 서비스 품질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첫 번째, 유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유형성, 외형적 단서라는 건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샵에 있는 하다못해 컴퓨터, 뭐 신용카드 하다못해 단말기, 신용카드 단말기도 보면 요즘에 레이저로서 쭉쭉 나오는 게 있고 그냥 찍찍 소리 나면서 나오는 거 있죠? 왠지 찍찍 소리 나면은 최신식 같아 보이나요? 아니면 구식 같아 보이나요? 아니면 요즘에는 뭐 감응장치인가 그래갖고 쭉쭉 열전사로 해서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어쨌든요.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일단 최신 장비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기에 좋다. 그래서 정리정돈 기본적으로 잘 돼 있어야죠. 같은 값이라도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훨씬 시각적으로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직원은 옷차림과 용모가 단정하다. 그리고 적합한 시설과 분위기를 갖추었다. 유형성은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네. 신뢰성, 정확한 수행,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가. 시간 정확히 지키는 게 뭐죠?
우리가 운영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가? 오픈하는 날짜에 오픈하고 아니면 내 멋대로 문 닫았다 열었다가 막 하지 않나 이런 거죠. 이 한 번 어느 날 갔는데 그날 유달리 빨리 문을 닫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치과를 가는데 그 치과에 갔는데 치과에 그 선생님이 툭 하면 거기는 뭔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두 번을 갔다가 제가 치과를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정적이죠.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여기선 적극적입니다. 그죠? 해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약속한 시간 내에는 이 위의 시간은 운영 시간이라고 하면 여기는 서비스 제공 시간이에요. 그죠? 시술 시간. 예를 들어 고객님 15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30분이 지나도 말이 없어요. 이러면 이거는 약속한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이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죠. 전에 뭐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 놓고 항상 그냥 추론에 의해서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 우리 여기서 업무 내용은 시술이 되겠죠. 정확하게 기록되고 나의 기록이 다 있으면 그 다음엔 아주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신뢰성은 이런 요소들 겸비했을 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응답성입니다. 응답성.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 즉각적인 반응을. 소요 시간을 정확히 알려드린다.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자발적 적극적으로 고객을 돕는다. 매우 바쁠 때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렇게 체크하는 게 이 서비스 퀄의 응답성을 체크하는 4가지 요소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확신성이에요. 제공자의 능력이죠. 고객이 직원을 신뢰할 수 있다. 고객이 직원을 어떻게 하면 신뢰하죠? 고객이 어떻게 하면 직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고객께서 직원을 신뢰하려면 신뢰하는 방법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증거 중에 하나가 아까시 뭐 계급장도 되고요. 아니면 디플로마, 무슨 수료증도 되고, 아니면 또 기존의 고객도 벌써 우리가 신뢰를 주는데 목표가 되죠. A 선생님만 고객님이 쭉 밀려 있어요. 그러면 왠지 그분한테 하고 싶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신뢰를 주는데도 그래서 시술 시간을 적정하게 조절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저는 끄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쨌든 시간을 고객님을 많이 붙잡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펌하러 오셨는데 펌이 고객님이 많지 않다. 이럴 때는 다른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럼 고객님도 만족도도 높아지실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랜 시간을 끌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뭐 밝은 미소, 그다음 복장, 표정 이건 얘기 하나만 하고요. 그렇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거래를 위해 안전을 제공한다. 편안한 거래를 위해서 안전을 제공한다. 편안한 거래를 위해서 안전을 제공하는 건 예를 들어 갔는데 우리 가상으로 뭐 귀 자르나 안 자르나 되게 걱정되겠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 정보는 제대로 보관이 되는가? 혹시 내 정보를 하찮게 하지 않는가? 이 편안한 거래에서 특히 샵에서 간과하는 것 중에 회원 신청서 쓰실 때요. 앞에 회원 신청서가 그대로 접혀 있다. 그러면 그거 불안해서 못 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쓰시고 뒤로 넘겨서 또 쓰시고 또 넘겨서 또 쓰시고 앞에 쭉 보면 여러 명이 계속 있어요. 뭐 이렇게 고객 정보를 하찮게 다루면 거기에 고객님이 쓰고 싶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불안감도 형성되겠죠. 그래서 한 장씩 한 장씩 따박따박 쓰셔야 돼요. 예의 바르고 공손하다. 그 다음 질문에 답변할 충분한 지식이 있다.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제가 수업할 때 농담입니다만 그 질문을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원장님 하고 뭐 질문을 하면 저요? 이러고 꼭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보면.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네, 꼭 물어봅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질문에 답변할 준비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떤 질문이 와도 우리가 시술과 관련된 최소한 미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확실하게 답해 주실 수 있어야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예,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지식은 충분히 함양을 해야 됩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요. 제 생각에 이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예,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면 재미가 없거든요. 알면 재밌어요. 예, 알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배우셔야 돼요. 정말로 알면 재밌습니다. 내가 뭔가 지루해졌다 그러면 나의 지식이 다 한 거예요. 예, 내가 모르는 게 더 있으면 지루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커트가 전부가 100가지 있는데 예, 어느 날 내가 커트를 70을 배웠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70에 도달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트가 재미없어져요. 근데 예, 또 다시 80까지 10을 더 배웠다. 그러면 요 10도 마스터할 때까지는 재밌습니다. 그죠? 예, 결론은 인생이 재미없고 따분하다는 건 제가 생각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면 제가 느끼면 이 재미없거나 따분해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지루하다, 내가 뭔가 재미없다 그거는 예, 내가 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확신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감성입니다. 공감성은 고객에게 개인별 관심을 보인다. 그죠? 예, 고객 개인별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시간이 고객에게 편리하다. 고객에게 개인별 관심 보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고객 개인별 관심 보여드리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이름 불러드리기입니다. 그죠? 고객님의 존함을 불러드리면 가장 예, 개인별 관심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1순위인 것 같아요. 근데 참고적으로 이게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냥 모든 호칭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다음 영업시간이 고객에게 편리하다. 영업시간이 고객에게 편리하다. 아까 우리 동시성 기억하시죠? 예, 동시성. 고객님들은 예, 고객님들 생활에 편리한 시간에 맞춰서 운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두상에 맞춰서. 보통 제가 예, 요즘에 터득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로 커트를 연출할 수 있는 가지수가 한 3가지, 5가지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 놓고 그 중에 하나를 그냥 그때그때 제가 보기에 막 돌리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고객님들 오시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줄 아는 3개나 5가지 중에 그거 그냥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만족하는 고객님이 좀 나오시는 거고, 예, 그게 안 맞아떨어지면 예, 크레임이 걸리는 거고, 그래 놓고는 이제 나중에 하는데 해달라는 대로 해드렸대요. 제가 생각에 해달라는 게 아니라 찍어서 맞히신 거잖아요. 그건 해달라서 해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제가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 고객님들이 해달라는 건 표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아름답게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아름답게 해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게. 예,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맞춤 서비스도 결론은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커트할 수 있는 실력이. 네. 아까 천호정 원장님께서도 그 얘기 뭐 식사 중에 잠시 얘기하시던데 예, 선생님들이 하니까 나중에는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예, 선생님들 실력이 높아져야 된다. 네, 바로 그 부분이죠. 그죠? 선생님들이 실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실력만 높아져서는 안 되죠. 그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밸런스를 맞춰서 가셔야 돼요. 서비스만 좋아졌는데 실력이 안 받쳐줘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안 됩니다. 네. 실력이 쭉 올라갔을 때는 서비스가 딱 받쳐줘야 돼요. 또 예, 서비스가 쭉 올라갈 때는 또 실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같이 가셔야지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되면 예,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 균형을 맞추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한다. 고객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한다. 정말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가 예,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할 때 그때 또 삶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무슨 바른 생활, 도덕 생활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진짜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나에게는 훨씬 더 높은 게 돌아오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예, 분명 마땅해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좀처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하지 조금 더 멀리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뭔가 옳은 거를 하려면요. 하다 보면 예, 힘든 게 분명히 옵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그런 힘든 게 없다면 옳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힘들고 어려웠다. 예, 그거는 옳은 길로 갈 때는 그냥 참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고객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고객만 생각하면 제가 생각이 될 거예요. 여기서 고객은 예, 내부 고객, 직원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 외부 고객만이 아니고요. 내부 고객도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 다음 직원은 고객의 욕구를 고객의 욕구를 이해한다. 그래서 이 공감성까지가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렇게 예, 서비스 전문 학자들이 너도 나도 예,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개발한 예, 저 서비스 품질은 이렇게 5가지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문항을 체크하시면 서비스 품질에는 별 애로사항이 없을 거예요. 서비스 품질에는요. 네. 이 문항 다시 한번 예, 생각해 보시죠. 외형적 단서 우리는 몇 점일까? 한번 지금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원장님들. 우리 샵은 이 외형적 단서가 몇 점일까? 그 다음에 예, 정확한 수행 우리는 몇 점일까? 그리고 즉각적 반응 우리는 몇 점일까? 그리고 예, 제공자 능력 우리는 몇 점일까? 그리고 공감성 우리는 몇 점일까? 저번 달에 우리가 제약이론이라고 병목 현상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예, 여러 가지가 있다면 한 군데가 막히면 다 막힌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요소가 있다면 한 군데에서 치명적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전부 다 밸런스가 균형이 적절하게 맞으셔야 돼요. 예. 한쪽으로 집중되시면 안 된다고요. 요것도 80점이고 예를 들어 이거 80점, 이거 80점, 이거 80점인데 요거는 60점이다. 그러면 이거 먼저 개선하셔야 돼요. 예. 나머지 손대야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막혀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여기 다 이제 90점으로 올라갔는데 정확한 수행이 예를 들어 80점이다. 그러면 이거 빨리 10으로 먼저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서비스하고 그러니까 기술력하고 둘 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일반적으로 기술을 가진 분들의 습성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내가 서비스를 잘하면 기술은 터부시하고 자꾸 서비스에만 올인을 하려고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시술을 잘하면 서비스는 자꾸 터부시하고 시술만 잘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수영할 때는 오른팔 왼팔 다 써야 돼요. 한쪽 팔만 쓰면 계속 뱅글뱅글만 돌다가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균형을 맞추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균형 맞추라는 게 저번에 얘기했던 그 유명한 제약이론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면서 제약이라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다. 지금 서비스 품질도 마찬가지예요. 품질이 뭐예요? 어떤 거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가보면 다 똑같더라는 거죠. 뭐 이리저리 설명만 이리저리 해놓지 개념은 뭐냐, 애로사항이 뭐냐 이거죠. 근데 애로사항을 아무거나 다 찾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급한 거부터 우선순위 먼저 정해놔서 그거 먼저 해결을 하자는 거죠. 순위가. 그래서 예, 요 서비스 품질은 이렇게 5가지만 체크하시면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예, 정확하게 측정이 끝나십니다. 이제 마음에 좀 균형을 잡으셨나요? 예,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그러면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중에 우리 샵은 지금 뭐가 제일 현재 예, 굳이 하나만 원장님 고르시라면 어디에 문제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만 지금 적어보세요. 마음에다가. 그래서 그거 먼저 어떻게 점검할까라고 해서 예, 가보시자고요. 우리 봉국정 원장님. 예,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실성, 공감성 중에 어느 부분이 우리 샵에 제일 먼저 지금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원장님은 공감성인 것 같습니까? 예, 그럼 공감성이면 예, 여기 보시면 요거죠, 원장님? 예.
고객의 개인별 관심을 보인다. 이 개인별 관심은 아까 말씀하셨지 조남 불러들이기가 아주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조남은 어떻게 다 기억하죠? 우리 프로그램에 다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프로그램 한 번만 그냥 휴대폰 뒷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해서 조남 한 번만 불러드리면 공감성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서비스가 의외로 아까 뼈골 빠지는 게 없어요. 서비스는. 그죠? 마음의 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말 그대로 공감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예, 영업시간이 고객에게 편리하다. 예, 우리가 출근하기 편한 시간이 아니라 고객님들이 오시기 편한 시간. 예, 우리가 근무하기 편한 날이 아니라 고객님들이 오시기 편한 날. 그러니까 보통 주말 휴일이 고객님들 일반인들은 편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럼 원장님이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샵 다른 데 가서 컨설팅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원장님께서 우리 뭐 남쪽 지방이다. 그럼 이제 원장님이 가셔서 컨설팅 해주셔도 되죠.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지금처럼 체크해서 5개 중에 어디가 제일 문제입니까? 원장님이 보셔도 원장님도 한눈에 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근데 또 원장님이 직접 하면 쉽게 컨설턴트가 지적하면 좀 꺼려 하실 수도 있으니까 원장님께서 선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이 선택을 하셨고, 예, 컨설턴트가 보기에도 공감이 됐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감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같이 의견이 일치됐으면 진행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까지 파악은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개선하고 싶어 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네. 우리 안성 원장님께서는 1, 2, 3, 4, 5번 중에 어느 부분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중에 어디가 제일 먼저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원장님께서 1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설 개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원장님께서 우리 그 샵 그 내부 그 시설망 분위기 개선만 하시면 원장님께서는 제가 생각에 급성장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과감하게 실천하세요, 원장님. 네. 다른 게 다 괜찮거든요. 선생님들 마인드도 괜찮고, 뭐 원장님들 그렇고 다 좋은데, 아주 그냥 조금 오래됐습니다. 조금 오래돼가지고, 아주 되게 좀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개선하면 다른 데보다 오히려 다른 건 다 월등히 좋거든요. 선생님들 마인드도 참 좋고, 아주 정확하게 원장님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만수정 원장님. 원장님은 여기서 어느 부분이 우리 샵이 제일 먼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응답성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고, 즉각 서비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 편안하게 고객을 응대하시는 거네. 조금 더 신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쵸? 예. 그 부분은 몸만 조금만 서두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돈이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원장님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드시는데,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그냥 의지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또 바로 즉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